서울 강남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저택. 주변에 어떤 집보다도 화려하고 육중했지만 그 안은 강민수 회장의 차가운 고독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투자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5년 전 8살 난 외동딸 하은이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의미했습니다. 그날 밤은 뼈를 애는 듯한 맹렬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수 회장은 새벽까지 이어진 피곤한 회의를 마치고 막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대한 저택의 잘 가꾼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익숙한 무관심으로 현관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그의 딸 하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반려견 보리가 살았던 계집 바로 앞에서 작고 낡은 외투를 입은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끝은 차 키를 쥔 채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픔으로 가득 찬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그 계집 주변에서 딸 하은이가 보리와 함께 웃고 뛰어놀던 행복했던 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수, 나지막이,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에 그때 얼어 죽을 듯이 떨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는 그 아이의 얼굴은 7살짜리 소녀 이수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민수 회장의 귀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수빈, 작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아저씨, 계집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강민수,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완전히 떨린다. 뭐라고? 이수빈,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갈 곳이 없어서요. 밖은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계집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있다가 아침 일찍 나갈게요. 이수빈이라는 이름의 이 7살 소녀는 야은 외투 안에서 온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는 그 비극적인 모습은 민수 회장의 가슴속에 봉인해 두었던 딸 하은이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한 번에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하은이를 잃은 후 그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아이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절박한 눈빛은 그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운명적인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이름의 7살 소녀가 내뱉은 절박한 한마디, 계집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는 강민수 회장의 심장을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의 눈앞에 웅크린 소녀의 모습이 흐릿해지면서 5년 전 가장 행복했던 봄날의 잔상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민수, 과거 회상.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8살 난 외동딸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계집 주변의 잔디밭에서 하은이는 그녀의 단짝 친구였던 골든 리트리버 보리와 함께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아빠, 보리가 저한테 뽀뽀했어요. 꼬리 흔드는 것 좀 보세요. 민수의 귓가에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딸, 사랑스러운 강아지까지 있는 완벽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은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그 충격으로 모든 감정을 닫아버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고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강아지 보리 역시 하은이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계집은 텅 빈 채 하은이의 추억이 갇힌 차가운 기념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현재 스스로에게
나는 5년 동안 아무도 들이지 않았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내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소녀 수빈이가 하필이면 하은이의 그림자가 가장 진하게 드리워진 그 계집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작은 어깨가 하은이와 겹쳐 보였고 그녀의 절박함은 민수가 5년 동안 외면해왔던 세상의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 회장은 온몸에 도단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빈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아이를 외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영원히 하은이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은이가 이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 마지막 구원의 요청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5년 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숙여 수빈이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강민수, 겨우 감정을 억누르며 얘야. 너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계집에서 잘 수 있니? 이리 들어와.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는 차마 수빈이의 손을 잡지 못하고 낯설고 서투른 움직임으로 그녀에게 저택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추위에 질린 몸은 따뜻한 온기를 향해 주저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계집 앞에서 떨고 있던 이수빈 소녀에게 마침내 저택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경계하며 저 정말 들어가도 되나요? 저 그냥 조용히 바닥에서 잘게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게요. 강민수, 부드럽지만 어색하게 괜찮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야. 추우니까 일단 들어와서 몸을 녹여야지. 민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의 말투는 서툴고 딱딱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주저하며 민수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난방 온기에 수빈이는 너무나 압도적인 화려함에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집이 아니라 마치 유리 궁전이나 낯선 박물관 같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낡은 신발이 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 봐 발끝만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강민수, 일단 거실로 와서 이쪽에 앉아 있거라. 민수가 가리킨 곳은 푹신한 벨벳 소파였습니다. 수빈이는 소파에 앉는 대신 소파 옆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이수빈, 아닙니다. 아저씨. 저는 그냥 여기 바닥에 앉을게요. 옷도 더럽고 강민수, 당황하며 어휴, 얘야. 바닥은 차갑다. 소파에 앉아. 그리고 너는 지금 온몸이 떨리고 있어? 따뜻한 걸 마셔야 해. 민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급 커피 머신 외에는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줄 따뜻한 음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비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기에 아이에게 우유를 데워주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기본적인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놓았습니다. 수빈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느껴지는 온기는 단순히 물의 온기가 아니라 낯선 어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대신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빈, 마음속으로 따뜻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본 적이 언제였지? 민수는 그녀가 물을 마시는 것보다 그 온기를 느끼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추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간절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회장은 아이를 어떻게 재워야 할지,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빈이를 혼자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신뢰하는 비서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수빈이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5년 동안 인간관계와 감정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온 그에게 7살짜리 소녀를 돌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강민수, 혼잣말로 아이를 어떻게 씻기고 뭘 먹여야 하지? 잠옷은? 나는 5년 동안 딸의 옷가지조차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는 자신이 재력가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역할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민수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그의 딸 하은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수, 전화통화,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은정 씨,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최대한 빨리요. 지금 제 집에 아이가 한 명 와 있습니다. 7살짜리 소녀인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은정. 전화 너머 놀란 목소리. 네? 회장님 댁에요. 무슨 일입니까? 7살 아이라니요. 강민수, 나도 잘 모르겠소. 그냥 계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더군.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은이가 생각나서 도저히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따뜻함과 섬세한 보살핌을 나는 줄 수가 없소. 은정 씨가 와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겠어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지시에 익숙한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고독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평소 냉철했던 민수 회장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민수 회장의 저택으로 달려왔습니다. 몇 분 후 은정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빈이를 보자마자 민수 회장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은정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고, 예쁜 아가씨. 많이 추웠죠? 나는 은정 이모라고 해. 이리 와서 이모한테 안겨봐.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거 먹자. 은정의 따뜻한 손길과 상냥한 목소리는 수빈이의 경계심을 단번에 녹였습니다. 수빈이는 자신을 별표 기모 별표라고 부르는 낯선 여자의 품에 안기자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딸에게 주지 못했던 섬세한 사랑과 돌봄이 은정의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은정과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정 이모의 따뜻한 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공포를 터뜨린 이수빈. 그녀는 잠시 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작은 담요에 감싸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은정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뒤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수, 부드러운 목소리를 애써내며 수빈아, 이제 몸이 좀 녹았니? 이젠 괜찮아. 누가 널 찾아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혹시 너는 혼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수빈이는 우유 잔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수빈,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 혼자예요. 엄마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프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서 살았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삶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잠시 맡겨졌던 임시보호 가정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빈이는 따뜻한 보살핌 대신 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수빈, 저를 데려갔던 아줌마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어요. 매일 설거지랑 청소를 시키고 밥도 찌꺼기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별표 별표 너 같은 애는 아무도 필요 없어 별표 별표라고 하셨어요. 수빈이는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짐 취급을 받았고 결국 자신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빈, 어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며칠 동안 거리에서 잠을 잤는데 밖은 너무 차가웠어요. 아저씨 댁의 계집을 보았어요. 강민수, 숨을 멈추며 계집이라니 이수빈, 네, 그 계집은 크고 튼튼해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잠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계집에서 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감히 따뜻한 집안에서 잘 자격은 없으니까요. 자신이 따뜻한 집이 아닌 동물이 쓰는 계집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타인에게 가장 폐를 끼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7살 소녀의 고백은 강민수 회장의 심장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호화로운 저택에 대비되는 세상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딸 하은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지만 이 아이 수빈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온기조차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낮은 목소리로 은정에게 은정씨, 이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소. 이 아이는 내가 하은이에게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수 회장은 그 순간 수빈이의 절박한 요청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삶을 다시 움직여 이 불쌍한 소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은정 이모의 도움으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잠든 이수빈의 작은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7살 소녀의 가슴 아픈 고백, 즉 별표 별표 자신은 계집에서 자는 것이 세상에 가장 폐를 끼치지 않는 길 별표 별표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빈이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민수 회장의 곁으로 은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정, 회장님, 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당한 아이입니다. 보육원으로는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질 겁니다. 강민수,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은정씨, 나는 이 아이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딸로 삼고 싶습니다. 은정은 놀라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세상 모든 것에 냉담했던 그가 하룻밤 만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은정, 회장님, 하은이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입양은 감정적인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또 수빈이에게도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민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5년 동안 하은이를 잃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소.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빈이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은이에게 용서받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민수 회장은 수빈이의 눈빛에서 하은이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의 마지막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는 대신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강민수, 결심한 듯 은정에게 은정 씨, 내일부터 바로 변호사를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해 주시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수빈이가 내 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민수 회장은 수빈이에게 잃어버린 딸 하은이의 역할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빈이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은이의 비극적인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빈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사랑이 그 빈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 회장의 차가웠던 저택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의 작은 존재가 고독했던 백만장자 회장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강민수 회장은 수빈이를 딸로 맞이하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후 즉시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하여 입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수빈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세상이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에게 속도를 내주십시오. 수빈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별표 내 딸 별표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는 민수 회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직원, 냉정한 목소리로 강민수 씨, 입양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회장님처럼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높은 분의 경우 별표 동기가 순수한가 별표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사합니다. 혹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강민수, 억울한 듯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빈이가 도망쳐 나온 임시 보호시설 측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빈이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민수 회장이 수빈이를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수빈이를 돌려받아 다시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입양 심사관과 복지기관 직원들은 민수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만 가득한 집에 과연 7살짜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심사관, 회장님. 아이는 돈보다 정서적인 유대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따님, 하은이의 빈자리를 이 아이로 채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수 회장은 심사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 하은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수, 하은이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하은이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저는 수빈이를 보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별표 사랑하는 법 별표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무너졌던 삶을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은정 이모가 결정적인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 회장이 수빈이를 만난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과 수빈이가 은정의 품에서 매일 밤 잠들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언을 통해 민수 회장의 진심을 대변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복잡한 절차 끝에 마침내 법원은 민수 회장의 진실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 판사, 엄숙하게 강민수 씨, 당신의 입양 의사는 진심으로 보이며
이수빈 양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부로 이수빈 양은 강민수 씨의 법적인 딸이 됩니다. 수빈이는 이 말을 듣고 강민수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짐이 되지 않는 사랑받는 딸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길고 힘겨웠던 입양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이수빈은 마침내 강수빈이라는 이름의 강민수 회장의 공식적인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수빈이는 강 회장의 저택, 즉 자신의 진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호화로운 집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수백 평의 공간, 최고급 가구, 그리고 언제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수빈이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빈, 속마음,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쫓겨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지? 은정 이모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지만 수빈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마당 구석의 텅 빈 계집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낡고 비어있는 계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이 집을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유일한 피난처로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수 회장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수빈이를 찾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수빈이가 낡은 계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민수, 부드럽게, 수빈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안으로 들어와. 밤에는 춥다. 수빈, 작은 목소리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제가 이 집에 처음 왔던 곳이니까요. 수빈이는 그 텅 빈 계집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 이 집은 원래 보리라는 강아지 집이었죠. 아빠의 진짜 딸이 키우던 강아지? 저는 이 계집을 볼 때마다 제가 원래 이 집에 살던 아이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요. 이 집은 너무 넓고 좋은데 보리의 냄새가 나는 이 계집만이 저한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하네요. 수빈이의 말은 민수 회장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수빈이가 하은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지만 수빈이 역시 하은이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민수 회장은 수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민수, 아니야, 수빈아. 너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보리와 하은이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이 집에 온 것을 기뻐할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텅 빈 이 계집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아. 너는 이제 이 집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민수 회장은 수빈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별표 계집의 잔상 별표를 완전히 지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딸 하은이의 추억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 수빈이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심어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낡은 계집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수빈이와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자고. 딸 강수빈이 여전히 텅 빈 낡은 계집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안식처를 찾는다는 사실은 강민수 회장에게 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수빈이는 그 계집을 별표 자신이 있어야 할 단전한 경계선 별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 회장은 그 낡은 계집을 철거하는 대신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수빈이의 마음을 치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수, 수빈이의 손을 잡으며 수빈아. 그 낡은 계집은 이제 너무 약해. 밤에는 추울 거야. 우리 새 집을 만들자. 보리와 하은이가 좋아할 만한 아주 멋진 집을 만들어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기념하자꾸나. 오수빈, 눈을 반짝이며 새 집이요? 아빠랑 같이요.
강민수, 그래? 아빠랑 수빈이가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 거야.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안심했던 그 공간을 가장 행복한 추억의 공간으로 바꾸어 보자. 강민수 회장은 자신의 비서들에게 당장 최고급 건축 자재와 목공 도구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말 명품 정장을 입던 백만장자 회장은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7살짜리 딸 수빈이와 함께 마당에서 별표 새로운 보금자리 프로젝트 별표를 시작했습니다. 수빈이는 기쁨에 넘쳐 집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지붕 색깔, 창문 모양 등을 결정했습니다. 민수 회장은 서투른 손으로 망치질을 하고 수빈이는 아빠에게 목과 페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은정 이모는 옆에서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격려했습니다. 기수빈, 아빠, 지붕은 빨간색으로 칠해요. 보리가 빨간색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하트 모양으로요. 강민수, 어색하게 망치질을 하며 하하. 하트 창문이라니 아주 독특하고 좋구나. 아빠는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좀 서툴다. 수빈이가 잘 가르쳐줘야 해. 서툰 목공 작업과 페인트 칠이었지만 이 과정은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회장은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별표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기쁨 별표를 느꼈고 수빈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이틀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새로운 계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흰색 나무벽에 빨간색 지붕을 얹고 수빈이가 그린 하트 모양의 작은 창문까지 달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예쁜 집이었습니다. 기수빈, 완성된 계집을 끌어안으며 와, 정말 멋져요. 이제 여긴 더 이상 낡은 계집이 아니라 아빠랑 제가 함께 만든 집이에요. 민수 회장은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수빈이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공포와 경계심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계집이 하은이의 슬픔을 상징했다면 이 새로운 집은 수빈이와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민수 회장은 수빈이에게 별표 아빠의 사랑과 신뢰 후 별표를 수빈이는 민수 회장에게 별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별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은정 이모는 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따뜻한 점이 되었습니다. 강민수 회장과 수빈이가 함께 만든 새로운 보금자리는 단순한 계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을 상징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헌신적으로 보살펴준 인물이 바로 은정 이모였습니다. 은정은 단순한 비서나 보모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수빈이가 강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은정은 수빈이에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사업수와는 뛰어났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그는 수빈이에게 최고급 옷과 장난감을 사주었지만 수빈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귀와 밤에 악몽을 꿀 때 안아주는 부드러운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은정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수빈, 은정의 품에 안겨 속삭이듯 이모.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저보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어요. 은정,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와, 우리 수빈이 정말 멋지다. 이모가 수빈이 그림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다음에는 이모한테도 꼭 그려줘. 은정은 수빈이가 처음 겪는 부자들 학교의 낯선 환경, 갑자기 부유해진 삶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아 시절의 불안감을 세심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빈이에게 별표 친절함의 힘 별표과 별표 세상에 대한 신뢰 별표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멀리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빈이가 은정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환하게 웃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수 회장에게도 은정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은이를 잃은 후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수빈이를 향한 서투른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그는 오직 은정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수, 은정에게 은정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아이를 단 하루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수빈이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은정.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저도 수빈이를 돌보는 것이 기쁩니다. 이 아이가 주는 사랑은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값지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정은 저택의 주인이자 가장인 민수 회장과 그의 사랑스러운 딸 수빈이 사이의 가장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안정감과 행복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고, 이제 세 사람은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한 새로운 가정 별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에게 은정은 이모 디상의 엄마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회장이 수빈이와 함께 새 계집을 만들며 부녀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그를 사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민수 회장 역시 수빈이에게서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가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전학 가면서 새로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학교에는 금세 강 회장의 입양된 딸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일부 아이들은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빈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속삭이듯 야, 쟤 원래 고아원 출신이래. 저번에 계집에서 자게 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 아저씨한테 돈 받고 팔려온 거 아니야? 수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세상이 자신을 짐이나 상품으로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빈이는 며칠 동안 시무룩해 있었고, 밤에는 은정 이모 품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민수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민수 회장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호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민수,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 잠시 시간을 내주십시오. 민수 회장은 수빈이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강민수, 냉철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딸, 강수빈에게 고아 출신, 돈 때문에 입양된 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백만장자 회장의 날카로운 분노 앞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애들끼리 한말지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 회장은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민수, 제 딸의 과거는 제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돈이나 동정심으로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찾았고 수빈이 역시 저를 아버지로 선택했습니다. 강수빈은 제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민수 회장은 교실로 들어가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수빈이의 손을 잡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강민수, 수빈이를 안고 모든 이들에게 들리도록 내 딸 수빈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너와 아빠 사이의 이 진실한 사랑을 훼손할 수 없어. 너는 이제 강민수의 딸이고 너의 배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민수 회장의 이 단호하고 공개적인 선언은 학교 내의 모든 소문을 잠재웠습니다. 수빈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고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빈이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민수 회장과의 부녀 관계는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강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는 수빈이의 별표 진짜 아버지 별표가 된 것입니다.
강민수 회장은 수빈이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단호하게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부녀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수빈이의 마음속에서 계집은 이제 잡바와 함께 만든 보금자리로 대체되었고 그녀는 이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피할 수 없는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 하은이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수 회장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정 이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국화꽃을 준비했습니다. 수빈이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 회장은 딸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수빈이는 은정 이모에게서 오늘이 언니 하은이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끝에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 묘지에서 민수 회장은 하은이의 작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5년 전 그 비극적인 날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흐느끼며 하은,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여전히 너무 차갑다. 그때 수빈이가 조용히 민수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빈이는 하은이의 묘비 앞에 자신이 아끼는 그림책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회장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수빈,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빠, 울지 마세요. 언니도 아빠가 우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강민수, 눈물을 닦으며 수빈아 이수빈, 하은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리와 함께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아빠가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거예요. 수빈이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저도 혼자였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제 옆에 계시잖아요. 하은 언니는 하늘에 있지만 아빠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수빈이의 순수한 위로는 민수 회장의 굳게 닫혔던 슬픔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수빈이가 자신에게 하은이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대신 별표 사빠의 지금 곁을 자신이 채우겠다 별표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이는 그에게 과거의 죄책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회장은 수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그는 딸 하은이의 기일에도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사랑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회장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빈이와 은정 이모와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에게는 은정 이모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수빈이 강민수 회장의 딸로 자리매김하고 하은이의 기일이라는 깊은 슬픔까지 부녀가 함께 나누며 극복한 후 저택에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공간 속에서 홀로 고독한 감정의 폭풍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정 이모였습니다. 은정은 수빈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밥을 먹일 때, 잠을 재울 때, 학교 숙제를 도와줄 때마다 수빈이에게 쏟아지는 그녀의 애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자연스럽게 수빈이의 아버지인 강민수 회장을 향한 깊고 미묘한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은정은 5년 동안 민수 회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의 강인함과 따뜻한 본성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빈이를 입양하고 계집을 함께 만들고 학교에서 수빈이를 보호하는 민수 회장의 모습은 은정이 알고 있던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정, 혼잣말, 나는 회장님의 비서이고 수빈이에게는 이모일 뿐이야.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지. 그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고용인일 뿐이야. 이러한 감정적인 현실은 은정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민수 회장과 수빈이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완벽한 가족 그림의 별표 점선 별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존재. 어느 날 저녁 민수 회장이 수빈이를 재우고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은정 씨 덕분에 수빈이가 이렇게 밝아졌소. 고맙습니다. 정말 은정 씨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소. 은정 애써 미소 지으며 별말씀을요. 회장님. 제가 할 일인걸요. 은정은 그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이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깨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은정, 결심한 듯 회장님. 이제 수빈이도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회장님께서도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니 저는 이제 원래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빈이 곁에는 더 이상 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정은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강조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민수 회장은 갑작스러운 은정의 말에 놀랐습니다. 강민수, 은정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없으면 수빈이는 물론이고 이 집 전체가 다시 차가워질 겁니다. 수빈이에게 당신은 엄마나 마찬가지요. 민수 회장의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말하는 가장 듣고 싶은 단어를 무심코 던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찬가지가 아니라 별표 진짜 엄마 별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 저는 이모입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은정은 이 가족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부터 이 가족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회장은 은정의 눈빛 속에서 감춰진 깊은 슬픔과 갈등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은정이 단순히 비서나 기모가 아닌 별표 자신과 수빈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 별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정 이모가 갑작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강민수 회장은 충격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정이 단순히 이모나 비서가 아닌 자신과 수빈이의 행복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떠나면 이들의 새로운 가족 역시 흔들릴 것입니다. 민수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정에게 받은 수많은 위로와 도움, 그리고 수빈이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혼잣말, 내가 은정 씨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수빈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완벽한 가족이야.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은정 씨만이 채울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수 회장은 평소와 달리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은정에게 마주 앉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은정은 해고 통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긴장했습니다. 은정, 조심스럽게, 회장님, 저 때문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수, 은정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은정 씨, 당신이 왜 떠나려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우리가 별표 진짜 가족 별표이 아니기에 당신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회장의 눈빛은 깊고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수, 나는 지난 5년 동안 하은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당신의 소중함과 당신의 감정을 외면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수빈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민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오랜 고독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강민수, 은정씨, 나는 당신에게 비서가 아닌, 수빈이의 이모가 아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은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정씨, 당신은 수빈이에게 진정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 온전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수빈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을 선물해 주십시오. 민수 회장은 손을 내밀어 은정에게 진심 어린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 회장에게 안기며 마침내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인정을 받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은정,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 아니, 민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빈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이로써 거대한 저택의 차가웠던 공간은 은정의 사랑과 민수 회장의 진심으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수빈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강민수 회장이 은정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고 은정은 눈물과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강민수 회장의 저택은 단순한 재력가의 공간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완벽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완성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 회장과 은정은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로움보다는 진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가장 눈부신 들러리는 바로 딸 강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처음으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수빈, 은정을 꼭 안으며 이제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은정, 감격하여. 그럼. 이제 우리 수빈이의 영원한 엄마란다. 고맙고 사랑해. 우리 딸의 결혼 후 세 사람은 완벽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민수 회장은 퇴근 시간을 엄수했고 집에서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아이와 아내에게 헌신하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은정은 집안의 따뜻한 중심이 되어 두 남자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불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빠 민수 회장에게서 요리를 배우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수빈, 아빠, 오늘은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넣으면 더 맛있을까요? 강민수, 앞치마를 두르고, 하하, 우리 수빈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아빠도 수빈이에게 사랑하는 법, 행복해하는 법을 많이 배웠단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빈이는 아빠에게 침실에서 잠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수빈, 아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강민수, 수빈이의 침대에 앉아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말이야. 민수 회장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옛날에 아주 추운 겨울밤에 외롭고 슬픈 한 아저씨가 살았단다. 그 아저씨는 너무 외로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저씨의 차가운 저택 앞에 아주 용감하고 작은 공주님이 나타났단다. 이수빈, 속삭이듯 그 공주님은 계집에서 자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강민수, 그래? 그 공주님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했지? 그리고 그 작은 부탁이 아저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들었단다. 그 공주님 덕분에 아저씨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가장 아름다운 왕비를 만나서
지금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단다. 수빈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 회장은 잠든 수빈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은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계집 앞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만남은 결국 사랑과 헌신으로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동화로 끝을 맺었습니다.